네, 안녕하세요. 차탄상입니다. 저 오늘 HLB 영상 찍어드리는데, 일단 제가 감이 좀 좋아요. 감이 좋은데, 요거,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자리를 좋게 만들어 놓고, 다음 주 정도부터 제 개인적 입장에 날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의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게 위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EIR은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나왔고, 결과는 VAI가 나왔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항서제약이 결과적으로 이 CMC 관련된 부분에서 여태까지 14번에서 15번 정도 점검을 받았는데, OAI가 단 한 번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제조 공정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크게 여태까지 항서제약을 괴롭혔던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제 생각엔요. 지금 VA가 나왔는데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비 물량. 자,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이 올라가는 기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VAI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누군가가 이 FDA 쪽에 정보공개법에서 요구를 하면 이게 나온 시간까지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6일에 CMC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 3주 뒤쪽에 결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 VAI가 나왔다라는 걸 제가 봤을 땐 밝혀질 때쯤 그 정보공개법을 통해서 VA가 우리에게 직접 블로그를 통해서나 누군가가 정보공개법을 해서 밝혀졌을 때 그때쯤 주가를 강하게 급등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시기가 3월 8일 전환사채 600억이 나올 때 맞춰서 주가를 부양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많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600억 시비가 언제 나올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 정확한 정보 전달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먼저 기업 분석 들어가서 우리가 전환사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600억이 있죠. 600억. 자,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전환가액 조정은 72,000원이 되었고요. 83만 주의 전환 사채 물량이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일단 이쪽에 들어가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자, 증권 발행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쭉 내리면 600억이 있고요. 자, 보면은 표면 이자율이 1%죠. 자, 1년에 이자가 1%라는 겁니다. 자, 이자 먹으려고 들어오진 않겠죠. 은행에만 넣어놔도 3% 주는데 왜 1% 먹으려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왔겠습니까? 주식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쭉 내리다 보면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요거예요. 여기 이거 보시면 자,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바로 3월 8일부터 돼 있죠. 근데 3월 8일 보면 우리가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청구된다고 했을 때 언제쯤 나오겠냐? 이 부분을 많이 고민들 하실 거야. 제가 오늘 이미 한국거래소에 연락을 다 하고 확인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통화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절대 끄지 마시고 집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588-0088이 맞을 겁니다. 제가 항상 외워놔가지고. 안녕하세요. 미술과 독서는 세상 죄송합니다. 1588-0088이 아니네요. 잠시만요. 자, 번호가 1588-5588인가? 제가 항상 외워서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1588-0088. 1577이네. 죄송합니다. 1577-0088. 자, 동상 절대 끄지 마시고 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입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 내용은 녹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에 따라 폭언 및 업무방해 유발 시 상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연결해드릴 상담사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상담사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HLB 공시 때문에 좀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코스닥 종목인데 어떤 공시 때문이세요? 아, 그 전환사채 이제 발행 결정 공시인데 저 이게 아, 네, 10이요? 네네. 네네 이게 이제 3월 8일부터 나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직 그 공시가 안 나왔고요. 네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전환 청구 네. 기간이 2025 아, 네네네. 네네, 네네. 근데 예, 이게 예. 3월 8일이 토요일이에요. 네네. 그럼 이거를 혹시 7일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거는 저희 규정은 아니어서 네네. 잠시만요. 이거는 그 확인하실 거면은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아, 그러면은 네네. 또 궁금한 네. 게 네. 요게 전환 청구권을 바로 행사한다고 해서 네. 바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 규정이 일주일 있다가 상장해야 되는 규정이 또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추가 상장 공시는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게 있는데 네네. 지금 잠시만요. 이게 이 행사 공시에 대해서는 시장 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네네. 사실 공시가 안 나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대신에 이제 청구를 해서 실제 저희 쪽에 회사에서 사측에서 상장 신청을 하게 되면은 추후에 추가 상장 공시는 반드시 나오게 되니까 그걸로만 확인이 가능하실 거죠. 아, 그러면 언제 나올지는 모를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 그게 근데 그 유통 주식 1% 미만만 맞아요. 그거죠? 1% 이상일 때 그것도 이게 상장 주식이 1% 이상이면은 시장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마저도 네. 1%가 안 되면 이제 네, 시장 그쵸, 신고가 그쵸. 그거 아니니까. 그럼 이제 HLB가 총 주식이 1억 3천만 주니까 이제 83만 네. 주에 대해서 1% 네네.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나올 수도 네.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추가 상장에 대해서는 전환청구권 행사를 안 하더라도 바로 추가 상장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 드리는 거고, 그럼 아까 우리가 금감원에 확인하라고 해봤던 이 내용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서 전환청구권이 이제 3월 8일일 때, 그죠? 3월 8일일 때 우리가 보면 야 이게 토요일인데 그럼 금요일에 상장시켜서 바로 팔 수도 있냐? 아니, 목요일 상장시켜서 월요일에 바로 팔 수가 있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가 이 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만 한 번 더 금감원 전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 전달 드릴 건데 혹시나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제가 이미 텔레그램 방에서 내용들 전달드리고 있고요. HLB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 관련된 내용, 금감원 전화하기 원래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꽤 전화해 본 다음에 정확히 언제 나올 수가 있고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파악을 해서 텔레그램 방에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구간에서 텔레그램 방 아직도 안 들어가 계신 분 있다라고 하면 우리 시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600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영상 계속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010-920 자 6329 자 이쪽으로 H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자 텔레그램 방 초대해 드려서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타점 잡아 드릴 거고 플러스 어떤 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 앞으로 HLB가 CB가 상장되는 부분들 정확히 언제부터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어떻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조심할 수가 있겠죠.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아니 무조건 승인되는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승인에 대한 문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별개다. 별개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별개. 왜요? 왜? 제가 FDA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지표들이 승인을 가리키면서 주가가 급등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승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인과 기대감은 틀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과 인지를 하시기 위해선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급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CB가 청구될 때쯤에 주가의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서 CB권자들 수익을 보게 해줄 거니까 요 부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한 번은 올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볼 거고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또 뭐요?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공매도 관련돼서 멜린치가 11만 주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외국계에서 누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누가 많이 들어왔죠? 맞습니다.
바로 골드만이 많이 들어왔죠. 자, 우리가 쭉 올려보면, 자, 우리가 여기서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공매도 대량 보유자 명단이라고 해서 2월 25일에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했었죠. 이쯤인가요? 이쯤. 2월 25일. 여기죠, 여기. 자, 보면은 공매도 대량 보유자 명단인데 골드만 나간 것 같고, 이렇게 남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보시면, 골드만이 계속 매수가 들어왔을 때가 언제요? 자, 언제요? 2월 25일.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그죠? 골드만 계속 매수, 이때요, 이때. 매수 풀매수 들어왔고, 그 다음 어떻게? 그 다음에 급등했어요. 알아요? 그 다음 급등한 거? 자, 그럼 지금 멜린치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갔었어. 들어오고 있잖아.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강한 상승 나올 가능성 열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왜? 여기 명단에도 누가 있으니까? 메릴린치가 있으니까. 골드만 들어왔고 급등했고, 삼성증권도 최근에 들어왔었죠. 장대 양봉 때 급등했습니다. 렌 들어왔네요. 그 우리 하이라이트 누구지? 모건 스탠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주 강력한 애들이죠. 강력한 돈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줄 엄청난 상승이 나올 때 등장해줄 놈들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때 그러면 쇼스키 쇼커버가 터진다라고 주가 급등한다라고 해서 올라타는 게 아니라 세력과 함께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무조건 더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쇼스키 쇼커버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남들과 다른 사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승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급등을 할 때 달라붙을 겁니다. 왜? VI가 떠봐. 봐봐요. 제가 승인 실패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VI가 떴어. 그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 뭐야? EIR이 왜 안 나오지? 다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죠? 아니 에스모 1차 치료제 오케이 좋았어. 근데 왜 EIR이 안 나와? 이거 5의 AI 아니야? 뭐요?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 그죠? 근데 이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는 게 뭐예요? 사실상 승인이라는 두 글자가 불확실성을 해소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승인이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전에 이 승인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바로 EIR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VAI를 받았다라고 뜨는 순간 사실상 악재 뭐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승인이다 라고 하면서 폭등이 나오면 어떻게 이때 엄청난 개인차가 붙는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주식의 원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고 가장 잘하셔야 되는 건 지금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폭등이 나왔을 때, 엄청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욕심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분할 매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급등이 나오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해요? 뭐 승인 될 것 같은데. 자, 봐봐. 제가 HLB를 저를 보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수익 중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장대 양봉과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그래도 차 선생님 말 믿고 저는 분할 매도 꼭 할래요 라고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주가 급등이 나오면 어떤 판단을 하냐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에 세력들이 근데 선생님 세력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할 매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세력들이 오히려 좀 반대로 못 올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분명히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 자,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게 정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많은 개인 투자가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급등시킬 때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호가가 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호가가 안 움직여요. 호가가 위아래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호가가 보이질 않아. 엄청난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오면서 그럼 이렇게 호가가 안 보이는 과정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한단 말이에요. 이걸 반대로 하면 뭐냐면 주가가 급등하면서 호가가 보이지 않으면서 장대양봉을 꽂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때는 사람들의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뭐요? 그냥 묻지마 매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옆에서 HLB 승인된대. HLB 승인된 데가 저기서 들리고 여기서 들리고 단톡방에 들리고 난리가 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거야. 우리는 그때 남들과 다른 과감하게 분할 매도라는 관점으로 전량 매도가 아닙니다. 전량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급등 준비하자.
급등 준비하면 대응 전략 펼치자. 급등 준비하면 대응할 준비하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주가가 우리는 급등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급등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이 아니라.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3월 13일과 3월 8일부터 나올 수 있는 생명과학의 물량과 12물량. 이 물량들이 평단이 지금 HLB 같은 경우 72,000원이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 조용훈님 평단이 10,000원입니다. 그럼 지금 과정에서 이 72,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몇 프로 수익이죠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나쁘지 않아. 그래도 20% 정도 수익 되네. 그죠? 20%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얘네들 물량이 83만 주입니다. 83만 주. 근데 오늘 거래되는 게 얼마야 지금? 지금 90만 주 거래되고 있어요. 그죠? 지금 93만 주 거래되고 있다. 근데 이 93만 주에는 매수와 매도가 합쳐진 거래량이에요. 그럼 12 물량이 83만 주 들어온다라고 하면 신주 상장된다라고 하면 이건 오히려 매도 물량만 나오는 거란 말이야. 매도 물량만. 그럼 주가 어떻게 해서 급락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20% 수익 원하지만 못 챙겨요. 최대한 주가를 높은 가격까지 올려놓고 거기서 12물량 상장시켜서 팔든지 아니면 미친듯이 상승시키다가 상승 탄력이 제한되면 그때 상승시키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분명히 시비가 나오는 타이밍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타이밍을 우리는 재야 돼요. 우리는 쟤네들이 언제 팔지 몰라. 하지만 쟤네들보다 한 발 앞서서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언제든지 시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다가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잡아내야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CRL을 받았던 부분들 비모와 CMC 모든 게 해결되면 사실상 승인이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FDA가 보기에는 CRL을 해결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승인일지 아닐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 승인이라고 확신을 하냐 이거지. 야, 이 새끼 완전 안티네. 안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HLB 여러분들 맨날 팔라고 했을 때 힘들어 죽겠을 때 견뎌내셔라. 2, 3월에 상승 나올 수 있다. 견뎌내셔라. 주식은 기대감이다. 계속 말씀드리잖아. 올라갔잖아. 계속.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되고 있잖아. 그쵸?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댓글로 시간 되시면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응원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 영상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HLB에서 수익을 좀 걷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HLB도 분명히 세력이 있습니다. 세력이라는 게 뭐 주가를 조작한다는 게 아니라 HLB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집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집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절대로 우리는 그 집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도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쟤네들 정확히 어디서 매도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쟤네가 매도가 할 만한 시점에서 우린 뭐 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겨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우리 뭐 한다? 분할 매도를 한다. 왜? 우리가 한 번에 얘네들이 이날 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날 딱 매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확률이 이날 팔지 다음날 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확률을 어떻게 해? 많은 날짜를 정해서 우리는 확률을 최대한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라고 하자. 이 중에 어느 날에 전량 매도가 세력들이 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전날 매도한 날 찍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잡아서 분할로 매도를 진행을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HLB 히든카드 VAI 준비되어 있다. 이건 시간 외에서 터질 수도 있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HLB 충분히 시총이 12조지만 여기 들어와 있는 세력들은 절대 일반적인 세력들이 아니다. 코스닥, 코스피 통틀어서 정말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움직이는 회사가 HLB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서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주가를 부양시킬 거고 이 과정에서 수익을 얻은 다음에 다시 한번 코스닥, 코스피의 다른 종목들을 또 올릴 겁니다. 이 돈들로. 이게 헛소리라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HLB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움직일 거다.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제 영상을 띄엄띄엄 보신 분들은 이 새끼 맨날 허무맹랑한 소리 하네 할 수도 있는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HLB에 대해서 분석을 끌고 왔는지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오래 봤던 분들은. 저를 단순하게 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맨날 이 새끼 맨날 어쩌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절대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맥락은 같지. 올라간 분할 매도. 근데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HLB 저는 언제든지 폭등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은 많은 개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된다? 급등할 때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 우리가 어쨌건 HLB 평균 단가도 다 계산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봐봐요. 우리가 지금 개인 투자자의 평단가를 여기서 지금 2,000분 계시거나 HLB 주주분들이 투표만 지금 1,100분에 했단 말이에요.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지금 구간을 보면 개인 투자자의 평단 분포도를 보는데, 잘 봐봐 여러분들. 93,000원 위로 매물이 있어요? 매물이 있어요? 없어요? 8%밖에 없단 말이야. 보여? 매물이 8%밖에 없다고. 그럼 이 위쪽으로 매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매물이 없다라는 거야. 저한테 그러겠죠. 야, 근데 매물이 없는데 왜 도대체 이런 구간에서 맞고 밀리냐? 왜겠어요? 당연히 올라오는 구간에 들어왔던 단타 물량들 있을 거 아니야. 이 단타 물량들이 에스모 1차 치료제 권고 이걸로 인해서 승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물량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의 초점은 EIR이 VA냐 아니냐, 이 관점에 모든 초점들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 내가 계속 이것저것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의 관점은 지금 승인이 되냐 안 되냐에 맞춰져 있는 게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재료가 뭡니까? EIR과 VAI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재료를 보고 사실상 승인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VI가 뜨는 순간 뭐요? 사실상 시장은 승인이라고 반응할 거란 말이야. 그럼 승인이라고 반응할 때 우리가 승인이네 하고 들어가면 돼요? 안 되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디서 세력들이 매도가 나올지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1, 2년을 준비한 것 같아요. 또 거의 1년 됐죠. 다시 한번 1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타이밍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면은 이 타이밍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이 좀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이죠? 010-9201-6329로 간단하게 H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9201-6329 H 남기셔서 반드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봅시다 라고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CRL에 대한 부분이 비모와 CMC 해결되면 사실상 이거는 승인이다. 이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FDA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CRL 받은 모든 부분이 해결됐다라고 하더라도 승인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항상 제가 강조드립니다. 제가 3월 26일 24년도 3월 26일과 24년도 5월 14일 이때 당시에 우리가 최고점에서 2분의 1 매도했고, 또 5월 14일에 승인받기 이틀 전에 CRL 받기 이틀 전에 매도했죠. 우리 수익을 챙겨갔단 말이야. 근데 이때 나 이거 엄청 먹었어요. 왜 욕 먹었는 줄 알아요? 진양곤 회장이 99% 승인된다고 하고 HLB가 99% 승인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1%의 매도를 1% 확률 때문에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었어. 이때도 뭐냐면 저한테 욕을 했던 사람 똑같아요. 야, 진양곤 회장이 99% 승인된다는데 HLB 회사가 99% 승인된다는데 네가 뭔데 분할 매도해야 된다고 하냐. 99% 승인이라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 하나였어요. 뭐였어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는 거다. 99% 승인된다라는 건 진양곤 회장과 HLB 사측의 이야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가게, 내가 가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가게 망할 거예요. 우리 가게 잘 안 될 거예요. 투자하지 마세요. 이래요?
최대한 나는 난 이 가게, 나의 음식의 맛을 알고 있고 충분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잘 될 거고 승인 될 거, 맛 있을 거다, 성공할 거다, 돈만 투자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결과 잘 어필하는 것도 뭐요? 이 회장의 덕목이 회장의 일이고 회사의 일이다. 회사에 있는 회사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1%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이 리스크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매도하라고 한 거고 결과 성공적으로 잘 분할 매도한 거잖아. 마찬가지야. HLB 여기서 주가가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오고 폭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만약에 또 지난번에 나와서 99% 승인된다. 100% 승인된다라고는 안 하겠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99% 승인된다고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때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아, 99% 승인된대. 풀매수가 아니라 99% 승인된다고 하네. 그러면 1%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나는 분할 매도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요. 1%의 확률 때문에 이걸 왜 매도하냐? 그거는 여러분들과 진양군 회장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급등에 대한 부분이 곧 나올 수 있다. 정말 목이 쉬어가라 얘기를 하네요. 목이 쉬어가라 얘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매도에 대한 관점 잡아내야 되고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올라갈 만한 구간이고 올라갈 거다. 빠질 것 같은 거는 빠질 수 있다. 조심해라. 말씀을 드려. 그 올라가는 관점에 대해서 저는 계속 똑같이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HLB가 작년에 CRL을 받아서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급등을 했을 때 마찬가지. 급락 마찬가지. 일관된 주장은 하나요. 승인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는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때 뭘 해야 된다? 올라갈 때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관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말이 바뀌지 않아요. 제 영상을 띄엄띄엄 보신 분들이 자꾸 말이 바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1160명 그 다음 지금 HLB를 들고 있는 분이 3500명 중에 한 2000명의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있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EIR은 이미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누군가가 요청을 해서 나오는 시기가 바로 주가가 급등하는 시기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히려 이 환상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이 승인이라는 엄청난 재료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이 기대감이죠. 기대감. 냉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잘 수익을 챙겨갈 거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 챙기셔서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좋은 거 사고 이 어려운 경기 상황, 이 어려운 시장 경제 상황에서 조금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분할 익절로 수익을 잘 챙겨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010-9201 6329 이쪽으로 H 남기셔서 반지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매도하는 타이밍 잡아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매도 타이밍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H 타이밍 뭐라고요? H 타이밍이라고 남겨주시면 요 부분들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분할 익절 잘 한 이후에 조선 관련돼서 제가 정말 지겹게 얘기하죠. 제가 거의 몇 달 전부터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조선주 무조건 봐야 된다. 조선주 봐야 된다. 조선주 사야 된다. 조선주 사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우리가 34,000원 잡아서 분할 익절하고 있어요. 분할 익절. 자, 근데 야 분할 익절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34,000원에 하나오션을 샀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5만원대 55,000원대에서 1차 분할 매도 했어요. 2차 분할 매도 73,000원에 했어요. 우리가 지금 물량이 30%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죠? 30% 남았을 거예요. 이거 지금 들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죠. 야 분할 매도 안 했으면 여기까지 얼마 먹는 건데 네가 분할 매도하라 해가지고 중간에 팔았잖아 이 새끼야. 이 개 같은 새끼. 분명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 보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 왜냐면 많은 종목들, 특히 대형주가 지금 25조잖아요. 그 34,000원일 때 얼마였겠습니까, 여러분? 34,000원일 때 시가총액이 8조 9조였단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거야. 자, 시총이 17조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게 절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했고 3분의 1 들고 있잖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투자를 잘한 겁니다. 분할 익절로. 왜?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오션 그때 분할 매도 안 했으면 다 먹었을 텐데. 이거를 똑같이 여러분 다른 종목에 대입해서 분할 매도 안 하고 그냥 들고 가잖아요. 다 꼴입니다. 다 잃어요. 왜? 주식시장이 원래 그렇거든. 여러분들 그 욕심이라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어쩌고 우리가 잘 들고 3분의 1 정도 남아 있는데 요것도 올라가면 9만원 중반 10만원 사이 전부 다 매도할 겁니다. 분명 누군 날 욕하겠죠. 왜 매도하냐, 더 갈 건데 개새끼야 이러면서 욕해서 죄송해요. 근데 분명히 저 욕 엄청 먹어요. 그럴 거예요. 근데 매도하라 할 거예요. 왜? 제 기준 그대로 그럴 거니까, 볼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LNG선 관련주 사라고 할 거예요.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LNG선 매출이 80%입니다. 사실상 LNG선 관련된 매출 성장으로는 한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오션이 많이 올라가는 건 군함. 미국 군함 관련돼서 추가적인 성장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중이 아니고 하나오션을 보라고 했던 거고, 제가. 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결과적으로 끝나진 않고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중간에 조정 파동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야, 주식이.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당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LNG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27년, 28년도까지 LNG선 관련된 기자재를 공급하기로 공급 계약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주가의 영업이익과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우상하고 있는 모습.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주가는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러면 이거 따라가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를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이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선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로봇주나, 제가 2024년도 3월 5월에 여러분들 HLB 분할 매도 시켜드리고 비만 치료제 사서 대박 났습니다. 대화제약 대봉에 3배 올라갔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게 뭐예요? 최근에 하이젠 RNM 뭐예요? 로봇 종목 4배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조선 히든 종목 반드시 확인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텔레그램방 010-9201-6329로 H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조선 히든 종목,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예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